맥스웰 기술 지원 담당을 하고 있는 박수현 차장입니다. 오늘은 엔시스 맥스웰의 2021 R1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강화라든지 개선 또는 새롭게 출시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솔버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HPC 기능, 그 다음에 유저빌리티, 다음으로는 일렉트리컬 머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멀티피직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버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먼저 작년에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었던 기능인데 이번 2022.R1에서 정식 버전으로 릴리즈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맥스웰 3D 전개 해석에 대한 주파수 해석이 가능하도록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석 그 필드 분포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전위 분포인데요. 이런 각도에 대한 어떤 주파수 효과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뭐 PCB라든지 뭐 고전압 장비라든지 헬스케어 장비들 이런 쪽에 대해서 주파수에 대한 효과를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이종 간에 어떤 금속이 만나게 되는 그 구간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맞닿는 면에 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접촉 조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지스티비 시트 기능을 출시가 되었고요. 이 기능은 이전에 트랜지언트 솔버에서 이미 지원이 되었던 기능인데 이번에 에디 커런트에서도 이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트를 통해서 이 시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구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런 띵 박스 얇은 박스를 거기에다 이제 모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린더리컬 갭 메쉬 오퍼레이션 기능인데요. 전동기의 경우는 이러한 공국에서의 메쉬 퀄리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은 3D 전동기, 회전기 해석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었던 기능인데 이번 2022.R1 버전에서는 2D 해석에서도 이 기능이 자동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할 것은 이제 모션 셋업을 하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이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린더컬 갭 메쉬에 대해서는 딜리트를 하지 마시고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개선된 기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밴드의 메쉬 퀄리티. 지금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21.R2와 22.R1에 대한 비교가 되겠는데요. 밴드에 대한 메쉬 비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의 개수라든지 그다음에 메쉬의 어스펙트 레이시오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봤을 때에 개선이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PC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스프레션 캐시를 통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산을 통해서 이제 리절트 창에서 바로 보여준다든지 또는 스태틱 솔버나 이런 데서 이제 수렴 조건으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expression cache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해석 속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유즈 케이스가 이거는 지금 전동기 2D 해석 모델인데 스큐가 없는 모델이고
이거를 21.R2와 22.R2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익스프레션 캐시는 14개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때에 지금 어 6개의 패러렐에 대해서 어 10개 병렬에, 그러니까 10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6 병렬로 12개의 코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해석 속도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23분이 걸렸던 해석 시간이 4분으로 한 5배 이상 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큐 해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맥스웰 2D 해석에서는 이 수큐 모델에 대해서 해석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해석 시간이 스큐 모델이다 보니까는 해석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는데, 저희가 그 스큐 모델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 스큐라든지 스텝 스큐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스텝, 5개의 스텝이 있는데, 이런 스텝에 대해서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거를 MPI 소프트에서 HPC 기능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동시에 이 병렬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개념으로서 해석 시간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토매틱 세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코어 숫자만 입력을 하시면은 내가 사용자가 이 스큐 모델에 대해서 이 잡 디스트리뷰션에서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HPC 기능이 적용되어서 해석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빌리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맥스웰에서 이제 미케니컬과 커플링을 해서 이 하모닉 폴스, 즉 이제 이 하모닉 폴스를 매핑을 통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 UI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맥스웰에서 그 폴스를 넘기는 방법은 오브젝트 베이스, 그 다음에 엘리멘트 베이스의 서피스, 엘리멘트 베이스의 볼륨, 이러한 기능으로 우리가 매핑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UI가 이렇게 개선이 되어서 사용자가 타입을 설정을 하고 그것이 하모닉 폴스냐, 트랜지언트 폴스냐 이런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모닉 폴스를 넘기게 되시면은 저희 NC 스토리인 미케니컬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지언트 폴스로 넘기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저희 NCS 모션 또는 이 서드 파티 툴과 연계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하모닉 폴스 익스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이 패스를 적용하시게 되면은 그 패스 내에서 이 폴스 자체를 매핑할 수 있는 어떤 그 파일이 생성이 되시겠고요. 그 파일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밴스드 탭에 가시면은 그 기존에는 이제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 대해서 force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드 컬큘레이터를 통해서 그 계산 수식을 이제 만들어서 어, 리절트 창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번 개선된 기능에서는 자동으로 그 force가 계산이 되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선택하는 뭐 주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과 같이 트랜지언트 리포트 플러스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폴스 데이터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컴포넌트 값들이 뭐 매그 XYZ 값으로서 미케니컬 또는 모션 또 서드 파티 툴에 매핑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DM이라든지 수큐 모델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렉트리컬 머신 퍼포먼스에 대해서 계산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상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그 EC롬 모델을 제공을 해서 시스템 해석에 대한 속도 개선, 그다음 시스템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지금 새롭게 출시된 기능에서는 다음과 같이 육상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출시가 되어서 육상 모델에 대한 EC롬 모델을 축출을 해서 시스템 해석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윈드 터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출력화가 되는 전기 자동차 쪽, 그다음에 이제 철도 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덕션 모터에 대한 ACT, 그래서 머신 툴킷에 대한 기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인덕션 모터의 경우는 이러한 스톨 토크 부분에 대해서 좀 껄끄럽지 못한 어떤 그 부드럽지 못한 맵을 머신 맵, 에피션시 맵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유저가 토크 리미트를 걸어서 정토크 영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크 영역에서 훨씬 더 부드럽고 깨끗한 그러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정출력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슬립에 대한 이제 제한점을 내가 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 고속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깨끗한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에피션시 맵을 뽑을 때 저희들이 발전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전동 모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어, 한 번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을 한 번 해석을 통해서 다음처럼 전동 모드와 발전 모드를 한 번에 해석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1사분면에는 전동 모드,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는 발전 모드, 이러한 값들을 한 번에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멀티피직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맥스웰에서는 이 리츠와이어에 대한 그 손실 해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와이어는 이제 소선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 한 가닥에 그 소선이 수십 또는 수백 가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권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선은 우리가 이제 저항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리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표피 근접 효과에 의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치와이어를 그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DC 손실을 보게 될 텐데, 리치와이어 번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번들을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AC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맥스웰이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 이것을 이번에는 이제 이 손실을 계산을 해서 아이스팩에 이제 매핑을 해서 그 손실을 투웨이 커플링을 통해서 훨씬 더 신뢰성 있는, 그래서 이터레이팅을 하게 되어서 훨씬 더 맥스웰에서 손실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계산된 손실을 아이스팩의 연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온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맥스웰에 넘어와서 손실 계산을 하고 이와 같이 이제 반복 계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D 에디크런 솔버와 그 다음에 2D 3D 에디크런 솔버와 트랜전트 솔버 둘 다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피던스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에디 커런트에 의한 이러한 어떤
뭐 전동기의 어떤 하우징이라고 하면은 그 하우징 외경 쪽에 이제 에디 커런트에 의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주파수가 높게 되면은 우리가 표피 효과에 의해서 그 전부 다 물체를 전부 다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해석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바운더리는 그 표면만 해석을 해서 해석 시간을 당겨주는, 그래서 그 손실을 계산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이러한 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스팩과 이런 투웨이 커플링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해석을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 마지막 기능인 것 같은데요. 지금 ADT 내에서 저희들이 아이스팩 또는 미케니컬 이러한 툴이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기존에는 아이스팩이나 또는 미케니컬 해석을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3D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스웰의 해석 시간이라든지 그 어, 리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선된 내용은 맥스웰은 2D 해석을 통해서 이것을 3D 익스트루드한 어떤 모델로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은 2D 해석, 그 다음에 손실을 매핑을 해서 서멀에서는 3D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미케니컬 커플링을 통해서도 맥스웰 2D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익스트루드해서 미케니컬에 대한 미케니컬에서 지원되는 서멀 솔버를 통해서 미케니컬 서멀 스트레스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EM 폴스에 대해서 이제 이 미케니컬, 그러니까 이 ADT 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DT 내에서 EM 폴스, 이것은 맥스웰 3D 또는 HFSS 솔버를 통해서 이제 EM 폴스를 구조 해석에 넘겨서 원웨이 커플링, 그러니까 EM 폴스를 한 번만 넘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투웨이 커플링은 지원되지 않고요. 원웨이 커플링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